자,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7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양대 지수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결국에 2,800선을 뚫어냈고요. 코스닥은 또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총 상위단에 포진돼 있는 바이오텍 그리고 2차 전지의 선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바이오텍 안에서는 비만 치료와 항암제 쪽으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CXL을 필두로 시세가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내 러시아와 종전 계획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휴림 네트워크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윗꼬리를 달고 마감한 기업도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 시장 상승을 이끌어줬었던 화장품이나 음식료, 전선 전력 쪽에서는 소폭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은 숨을 고르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6월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10%가 넘게 감소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미국향 수출 비중은 증가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면서 그동안 중국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던 청담 글로벌 같은 기업들은 그동안 좀 약세를 보여왔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시세가 유지되는 쪽, 바로 반도체였죠. 자, 반도체가 그만큼 업종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고뇌 시간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HBM의 퀄 테스트가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올해 안에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수주입니다. 일단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가 60% 넘는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TSMC를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파운드리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인지가 핀 포인트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였죠. 일본의 AI 기업으로부터 2나노 반도체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AMD와 3나노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은 삼성전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TSMC는 이미 3나노 주문량을 대거 확보한 상황이고 여기에 2나노 주문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2나노 반도체 수요가 올라갈 걸로 판단한 TSMC가 무려 내년에 50조 원까지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이런 기사가 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 뭔가 파운드리 관련한 이슈를 언급한다면 우리는 TSMC의 투자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 그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기억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XL 관련해서는 네오셈을 대장으로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한국,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비즈니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2030년까지 반도체, 에너지 관련해서 207조 원까지 투자 규모를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첨단 기술이 주목을 받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HBM으로 시작된 불씨가 CXL로 옮겨 붙었고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는 레거시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인지 아니면 파운드리 쪽을 주목하고 있을 것인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지게 느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바이오 시장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관련해서 좀 유독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비만 치료제 시장도 AI만큼이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 비만 치료제가 비단 비만뿐만 아니라 난임, 수면 무호흡증까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세간의 또 소문이 돌면서 적응증 확대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 붙게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는 기대감으로 갔었던 글로벌 바이오텍들이 올해는 실적발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따뜻한 온기가 우리 국내 시장 바이오텍까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항암제 이슈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어제는 FDA와 관련해서 개별 이슈가 있었죠. 면역 항암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FDA로부터 승인받았다라는 건데 이로 인해서 면역 항암제, 한미약품을 필두로 약간 강세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면역뿐만 아니라 표적 항암제 쪽도 오스코텍이 무려 10% 넘는 상승세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FDA 임상과 관련해서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잡혀지고 있는 것 같죠. 이에 대한 의견들도 잠시 뒤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제 항공주 얘기도 왕왕 들려오는 것 같죠. 어제 저희가 대담 시간에 해운 운임 상승과 더불어서 항공 운임까지 오르는 풍선 효과를 항공주가 누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김용빈 주임께서 LCC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LCC 가운데 티웨이 항공이 어제 10% 넘는 상승세 보여서 개인적으로 좀 기뻤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제 항공주가 오른 연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시장에서는 일단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3분기 성수기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화물 이슈가 더 컸습니다. 현재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 운임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 화물 수송 실적이 커질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요. 그로 인해서 통상 비수기로 여겨졌었던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알려지면서 어제 티웨이 항공 필두로 전체적으로 소폭이지만 항공주들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항공주에 기꺼이 손이 잘 나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대형 항공사를 선택해야 하냐 아니면 저비용 항공사를 관심 있게 봐야 하냐라는 데는 사실상 증권사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주가 조정이 길었던 만큼 기회는 있지만 성장성에는 조금 의문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LCC는 또 애매한 것 같고요. FS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되지만 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오늘 만나게 될 두 분은 어떤 의견을 피력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자, 끝으로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자율주행을 뽑아봤는데요. 토요타가 2025년까지 자율주행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약간은 좀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지수 상승과 함께 탄력을 좀 더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와 관련해서는 어제는 저희가 전기차 판매량이 포드를 제치고 합산 2위 자리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상반기 성적표가 나왔네요. 뜯어봤더니 일단 전년 대비 1%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해외 판매 실적이 2% 가까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 과연 전기차 판매량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 실적이 나온 이 모든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점검해 볼게요. 그리고 끝으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도 있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노조 파업이 악영향을 미칠 건 아닌지 또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색깔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할지 그에 대한 의견들 정리해 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엔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얘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 반도체도 그동안 성장이 좀 덜했었던 기업들 위주로 좀 순환매 양상을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불신은 HBM이었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CXL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되고 나면 레거시 쪽을 봐야 할지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 소부장단으로 그 시선이 옮겨갈지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권희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시죠? 왜 웃으시죠? 네. 그냥 여전히 HBM이 주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뭐 보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CXL은 HBM과 경쟁 상대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의 링크 방식이고 네. 그냥 CPU와 GPU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모리들이 서로 호환이 잘 되도록 링크를 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이 CXL에 최적화된 DDR5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그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는데 28년도 정도나 돼야 이게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상용화가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여기에 지금 NV링크라는 자체 호환될 수 있는 링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서 의장 회사로서 지금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XL에 대한 방식은 차세대의 이제 확장성, 메모리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CPU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의 CPU가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고성능 CPU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부분이 한계이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나 유리기판처럼 차세대 먹거리로는 충분히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삼성이 1.1 버전을 만들고 작년에 올해 이제 2.0 버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인발부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CXL만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CXL은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SSD 검사 장비로 오히려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겠나 네오셈은. 그래서 SSD랑 CXL 같이 하는 검사 장비 단에서 네오셈을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정장치가 좀 있는 네호셈이 그래도 CXL 관련주로 그나마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CXL 그러면 결국에 기대감으로 시장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쪽은 레거시 그리고 파운드리 쪽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뭐 CXL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미리 뭐 향후에 아직 CPU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릴 거다. 뭐 과거에 DDR5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합니다. 뭐 출시는 됐는데 CPU가 안 나오면서 2, 3년 정도 놀았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있었던 부분에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인데 그 실적 중에 대부분은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D램과 그다음에 낸드 프레시가 얼마만큼 매출이 잘 일어났고 그다음에 재고가 줄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뭐 가격 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에 이제 레거시 관련된 뭐 DDR4나 5 D램이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거시 관련해서 혹시
보시고 계신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중에서 이제 뭐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이죠.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머티리얼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식각 관련된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관련돼서 플라즈마 공정들이 이제 최첨단으로 이제 갈수록 미세화 갈수록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플라즈마 공정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실리콘이나 식 관련된 부품들이 계속 이제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감산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게 감산이 이제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소모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실적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미래 CXL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오셈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비만 치료제 요즘이라 할 것도 없죠. 이미 이슈가 꽤나 있었는데 뭐 글로벌 바이오텍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보면 될지 혹시 보시고 계신 기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뭐 비만 치료제가 요즘에 만병통치약처럼 뭐 여기저기 지금 다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도. 네, 뭐 그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출시하고 있는 회사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가장 지금 빠르다라고 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이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출시가 안 돼, 뭐 허가도 안 받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GLP-1이라는 뭐 그런 이제 기절을 활용한 그런 이제 약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뭐 노보노디스크나 그다음에 일라이릴리보다 조금 더 약효가 오래가거나 치료의 편리성을 좀 향상하는 그런 이제 제품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관련된 기업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지금 당장 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직은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 단계에 그 관련돼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제 이렇게 임상 단계가 1, 2단계가 지나면 임상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임상 수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 그 중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쪽에서 약간 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유한양행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유한양행요? 네, 유한양행이 보통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비만 치료제 하면 GLP-1 계열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게 마시라고 하는 대사지질 증후군에 관련된 그런 이제 치료제입니다.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도 비만에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최근 미국 시장 중심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물질을 2019년도에 베링거 인겐하임의 그 후보 물질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현재 뭐 글루곤하고 GLP-1 수용체를 이중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작용제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비슷한 그런 이제 의약품을 베링거 인겐하임에서 지난 이제 4월달에 글로벌 임상 2상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유한양행 거는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행도 관련된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기대를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이제 인벤티지 랩이 최근에 이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IVL3022를 현재 기술 이전 받아서 뭐 같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한미약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개별 이슈가 나왔죠. FDA로부터 임상 1상 계획 승인을 받았다라면서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항암 쪽의 모멘텀을 부각받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어제 시장 저는 사실 뭐 비만 치료제랑 또 항암 쪽을 꼽았지만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도 참 잘 갔잖아요. 뭐 페트론도 플랫폼 중에 하나고 이 중에서 우리가 본다면 대표님은 어느 쪽을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탑픽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그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약간의 뭐 제형 변경이라든지 뭐 아니면 서방형 기술 이렇게 파생 기술이죠. 이제 그런 플랫폼. 그래서 에펙트론이 전 주목되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일라이릴리와의 이제 계약 이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기술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인벤 쪽에서 일라이릴리가 가져가게 되면 다시 임상을 해야 되죠. 예, 이런 이제 추가적인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을 더 좋게 보는데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신약을 완벽하게 글로벌 뭐 퍼스트 첫 번째로 나오는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제형 변경 기술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런 얘기하면 다들 웃으시는데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시가총액이 더 비싸질 수 있는 회사가 유일하게 알테오젠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머크와의 독점 계약이 이제 독점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임상이 3상이 9월 23일 날 끝나는데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해서 이제 허가 절차를 받아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26년부터는 예, 1조 이상의 1조가 훨씬 넘는 돈이 이제 꽂힐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한 80% 나올 걸로 보는데 그 외에도 지금 뭐 다이치 산키오의 ADC 항암제 관련돼서 지금 N2 물질에 대한 거죠. 이쪽에도 여전히 지금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면 한 2년 뒤에는 한 2조 이상의 돈을 버는 회사가, 그러니까 26년 이후에는 2조에서 3조 가까이 벌 수 있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알테오젠 뭐 적자 회사인데 왜 이렇게 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실 거면 좀 공부를 하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건데 알테오젠 지금 미래 가치를 이제 아주 조금 땡겨왔다. 예,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년에 1조 조금 넘게 봅니다. 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근데 또 시밀러 기업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저평가돼야 되죠. 근데도 알테오젠이 그렇죠, 뭐. 시선을 못 받고 있다.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정확히 남의 약 만들어주는 회사죠, OEM. 예. 네, 뭐 유감이 있으신 건 아니지만. 유감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네, 그죠. 알테오젠의 앞으로 성장성에 더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 탑픽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항공주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운임이 오르면서 처음에는 해상 운임이었는데 이제 항공 운임까지 풍선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주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운임 이슈로 가는 거면 여전히 해운주 투자가 유효할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대표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요즘에 해상운임 관련돼서 오르니까 뭐 항공으로 좀 바뀔 거 아니냐라는 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항공 화물을 하고 있는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항공입니다. 뭐 나머지 LCC에는 기본적으로 뭐 매출에 뭐 지금 뭐 1% 한 자릿수의 그런 매출밖에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항공 화물 운임이 오른다라고 해서 LCC가 수혜를 받느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항공사의 수익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공기는 대부분 이제 리스 비용을 달러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유 가격도 달러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우려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강달러가 되면 뭐 일본 같은 경우 엔화 약세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간다라고는 하지만 기타 지역의 여행에 대한 수요는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주보다는 뭐 해상 운임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특히 이제 최근에 SCFI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HMM을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SCFI 운임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기준으로 3,714포인트, 그러니까 12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움직였었던 게 이제 1,000포인트 내외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3배 이상 지금 해운 운임이 상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2분기 실적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3분기까지도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대중국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통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선 이전에 이제
그 중국산 이제 물건을 좀 더 많이 쟁겨놓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 이런 SCFI 지수는 조금 더 강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HMM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운임 상승의 그런 수혜는 HMM 그러니까 해운주가 좀 더 그렇죠. 강력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LCC의 경우에는 화물 실적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LCC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LCC를 꼽아주셨거든요. 반박 부탁드립니다. 좀 화물 운임 뭐 이런 거 떠나고 네. 저는 뭐 해운주, 항공주 둘 중에 뭐가 좋냐? 둘 다 안 산다? 근데 굳이 꼽아주신 거예요? 네, 굳이 꼽는다면 TA 예. 항공이 그래도 유럽 뭐 새로 나갔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LCC가 뭐 광고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예, 로마 자주 간다 TA 타고 뭐 이렇게 지금 나왔던데 지금 유럽 취향으로 성장세가 있느냐 없느냐 왜 항공주가 못 가냐 리오프닝 할 때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거고요. 지금은 회사들 가이던스 보면 연간 가이던스 보면 처참합니다. 예, 성장이 없습니다. 예, 올해 좀 벌고 내년에 좀 줄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항공주는 좀 투자를 뭐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TA항공 뭐 오늘 또 물량 2대 주주가 좀 일부 팔았다 그래서 물량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 매매 정도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빠지면 사서 또 한번 올라가면 파는 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해운주들도 저는 뭐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 해운사들 코로나 때 하도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안 합니다. 지금 그닥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생각보다 HMM이 왜 이렇게 무겁냐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동량이 늘어서 지금 좋아진 게 아니라 운임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두 분의 배틀을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자, 해운주, 항공주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분위기가 달라진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